안녕하세요. 청계고원 강사 이예원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2026년도 수능이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지고 다가오는 예비고의 겨울 특강 설명회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서는요, 이제 2026년도 수능 총평을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장기적인 목표랑 우리 예비고2한테 해당되는 단기적인 목표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올해 다가오는 이제 예비고의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26년 수능 총평인데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1등급 커트라인이 85점, 86점 정도로 엄매 선택자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어떤 1등급 커트라인을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시험에서 저한테 정말 중요한 학생이었던 제가 고1 때부터 쭉 키워왔던 휘문고 학생이 이제 이 학생이 맨 처음에 모의고사 등급으로는 3등급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또 내신 등급으로는 9등급제에서 이제 4등급, 5등급으로 시작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결국 정말 엉덩이 힘이 좋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랑 열심히 해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이 내신 등급은 2등급으로 끝을 맺었고 또 2학년에 올라와서 피문고 전교 1등을 했을 만큼 정말 그 내신에서만큼은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역시나 이 등급이 3등급으로 시작해서 이제 2등급까지는 어떻게 올렸는데 1등급을 찍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 1등급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유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우리가 이 공통 과목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이 독서랑 문학이 있고 또 우리가 엄매랑 화자까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내신을 열심히 쭉 했다고 해서 이 수능이 완성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도 이 엄매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또 걸려요. 게다가 이 타임어택에 있어서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이 학생이 충분히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때 3월,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안정적으로 받는 학생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현역들이 좀 이렇게 불리하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을 받아버리면 아이들이 일단 겁을 먹어요. 그리고 이 수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시험 앞에서 일단 기세가 꺾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능장에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기가 힘들게 되는 건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엉덩이 힘이 너무 좋은 학생이었다 보니까 정말 수능 전날까지도 정말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그래서 믿기 힘드시겠지만 수능 당일에 커리어 하이를 찍어서 지금 이 정시로 이 서울권 의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국어 시험에서 92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이 학생을 보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낀 건 뭐였냐면 당장의 등급에 연연하기보다는 특히나 현역이라면 당장의 1등급을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같은 이런 세세하게 이 학생의 어떤 단계별 성장을 알아봐주는 사람과 함께 저희가 왜 헬스를 하다 보면 문바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체지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몸무게라든지 이런 걸 정량적으로 판정을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등급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등급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즉, 눈바디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겠구나. 즉, 제가 할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너무나 기쁘게도 저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 학생이 이 현역 때 최고의 어떤 이 점수를 발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어서 우선은 이 말씀부터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총평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제 독서, 문학, 엄매, 화작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독서의 경우에는 세 지문 전부 다 변별력이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현재 고2들도 풀려보면 생각보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이제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풀려봤지만요. 이제 그런 이유는 일단은 이 오답선지 자체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오답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답선지가 좀 모호했으나 오답선지를 걸러서 그래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던 문제가 대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등급 이상인 학생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학의 경우에는 최대한 낯선 느낌을 주려고 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수군가라든지 아니면 평소엔 잘 접하지 못했던 그런 고전 시가들, 그런 것들을 가져왔지만 결국에는 이게 독서랑은 좀 거꾸로 된 양상인데 정답 선지 자체는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대신에 오답 선지를 걸으려고 하면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관건이라고 했다면 이 문학에서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를 해서 꽤 까다로웠던 독서 지문에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이 시험의 운영 능력이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시험이었고요.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장에서 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진짜 세세하게 해야 했었던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매의 경우에는 이제 언어랑 매체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문법 자체는 어렵지 않게 기본에 충실하게 나온 편이었고요. 매체는 조금 세밀한 함정들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를 충분히 하고 훈련을 했다면 아주 어려워할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문학에서 시간 세이브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독서에서 내가 보기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는 좀 내줄 수 있어도 한 문제 이상의 문제를 내줬다면 이제 1등급은 좀 어렵지 않았나 했던 그런 꽤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랑 단기적인 목표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아직 예비고 2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 목표는 우리 아이가 고3이 되기까지 이런 식을 좀 채워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당장에 다가오는 이제 예비고 이 겨울방학 때는 또 어떤 걸 해야 할지를 제가 점점 좁혀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장기적 목표인데요. 결국에 이 독서라는 건 이 독서 과목에서 우리가 1등급이 갈리고 또 그 안에서 백분율이 갈릴 만큼 가장 현재까지도 이제 변별력이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체력을 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학에서 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버리든지 아니면 특정한 이 지문에서 너무 이제 체력을 많이 써버리면 총 우리가 독서 지문이 세 지문인데 그 지문들을 충분히 골고루 맞출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독해 체력을 안배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독해 체력을 안배한다는 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거르는 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타임어택 훈련까지 같이 결부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이 단기간에 잡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서에서 중요한 건 문장을 붙여가며 쌓는 느낌인데요. 이게 문장 한 문장이 그냥 별개로 떨어져 있는 문장이 아니고 정말 이 앞문장에 이 뒷문장을 붙여가면서 마치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제가 이 지문을 읽어야 한다라고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해요.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X는 1처럼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X는 1이라고 하는 정보를 이 문단의 끝까지 끌고 나가는 힘 그리고 이 문단의 끝에서 그렇다면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들어있네? 그러면 y는 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추론 능력을 결국에는 측정을 하는 게 이 수능의 비문학 영역이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의 느낌을 캐치만 한다면 우리가 총 5문제쯤 한 지문에 나오죠. 무조건 세 문제 이상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 감각을 한번 딱 얻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실력이 확 뛰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장을 붙여가며 쌓는 그런 연립방정식을 푸는 느낌을 제가 아이들한테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결국에는 우리가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는 5문제, 그러니까 비문학 한 지문당 5문제가 있는데 세 문제, 네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 한 문제가 이제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종합형 문제가 꼭 지문당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합형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복을 해야지만 이 99%의 이제 높은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비문학에 밀려서 많이들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학은 비문학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시험지 45문항 중에서 독서만큼 비중이 높은 게 이제 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동시에 문학은
이 비문학은 시간을 뭔가 줄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학의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 훈련을 시켜보면 최대 25분, 23분 안에 들어와서 다 맞는 경험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간을 확보하면서 신속성과 정확성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또 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속성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수능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답 선지 자체가 명확해요. 이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선지, 이 선지의 필연성을 느낄 수 있으면 이 문학에서 시간과 정확도가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장기적으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엄매랑 화작도 마찬가지예요. 속도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매랑 화작에서 뭐 20분 쓰고 25분 쓰고 절대 안 됩니다. 엄매랑 화작은 일단은 충분히 이론을 이해를 하고 또 훈련까지도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영역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속도감과 정확도 둘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예비 고3이 됐을 때는 아이들 훈련까지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다시 한번 압축을 해보면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험이 국어 시험입니다. 45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제가 1등급을 맞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한번 안배를 해봤습니다. 보통은 이렇게들 풉니다. 먼저 공통 과목에서 문학부터 먼저 푸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문학에서 가장 신속도와 정확도를 잡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이 탄탄해야지 비문학을 그 위에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학을 훈련까지 시키면 이제 23분 안에 들어오는 걸 목표로 해야 하고요. 또 남은 이제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독서 이론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는 짧은 문장이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 합쳐서 40분 안에는 들어와야지 안정적으로 이제 선택 과목, 옛날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했지만 다가오는 우리의 수능에서는 이제 엄매랑 화작이 합쳐진 그런 양상이죠. 편의상 제가 선택 과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선택 과목도 훈련에 의해서 15분까지 줄여주면 결국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선택 과목이랑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선택 과목에서 신속도와 정확도를 잡아놓고 비문학에서 최대한 정교하게 점수를 올렸을 때 1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문학이나 아니면 선택 과목에서 삐끗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위험해요. 1등급이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1등급을 노린다 한다면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문학하고 선택 과목 중에서 문학은 무조건 완성을 해놔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로 한번 가볼 차례인데요. 이제 예비고 2기 때문에 예비고 3처럼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번에 92점 받은 그 현역 학생 있잖아요. 그 학생도 저하고 고2 마지막 학기까지 오로지 저하고만 국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얻을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꼼꼼하게 고2 때까지 자신의 어떤 이 구멍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약점을 채우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점이에요. 고2까지 그렇게 충분히 약점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면 고3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고2까지 내가 마치 고3처럼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잘 안 되는 게 국어예요. 국어는 전공법만이 통하는 영역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번에 제 데이터 안에 들어온 친구들, 잘 본 친구들 전부 다 곰 같은 아이들이에요. 정말 엉덩이 힘 너무너무 무거운 아이들이었고요. 제가 그 아이들 고1 때부터 속속들이 아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정말 바로바로 정말 스프린턴처럼 점수를 막 잘 내는 학생들은 많이 없었어요. 처음에 정말 울고불고 하면서 진짜 왜 난 안 되지? 국어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도 울면서 하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험에서 빛을 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지금 진짜 울면서 하는 이 공부가 나중에 정말 너네의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 다가오는 이제 겨울 특강 때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결국 목표를 정확하게 좁혀주는 게 또 저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 문학이 가장 사실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우리가 총 네 지문이 나오거든요. 이제 고전 소설, 고전 시가, 현대 소설, 현대 시가. 이제 쉽게는 이렇게 네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25분, 3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이 네 지문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타임어택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임어택, 시간 감각을 길러가면서
선지 안에서의 필연성을 느껴야 합니다. 즉, 문학은 정답 선지가 굉장히 명확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답 선지를 거르는 눈도 중요하지만 정답 선지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번 이 겨울 특강 때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을 한번 해볼 거고요. 또 동시에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품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고3처럼 공부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고2 때까지 내신을 꼼꼼하게 한 학생이랑 내신 말고 수능만 한 학생은 사실 제가 5분만 봐도 알아요. 뭘 보면 아냐면 문학에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을 풀려보면 알아요. 내신이나 아니면 저처럼 꼼꼼하게 작품을 정리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작품이 쌓이지를 않아요. 누적된 작품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작품 누적이 된 다음에 문제풀이가 올라갔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지, 문제풀이만 하고 그냥 이론만 공부하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특히 제 정규반에서 이제 문학에서의 투톱은 뭐냐면 타임어택 훈련, 두 번째는 문학 작품 쌓아 올리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시대별로, 생각보다 시대별로 문학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예비 고2 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 시가 특히, 그래서 이 고대 가요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 향가, 뭐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렇게 시대별로 한번 쫙 쌓아 올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투 트랙으로 문학은 진행을 해볼 거고요. 또 독서의 경우에는 독서랑 문학이 이제 하나의 이제 반으로 제가 묶어놨는데요. 독서는 특히나 약한 지점을 찾아야 돼요. 특히나 고2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해야 합니다. 특정 영역, 예를 들면 나는 독서에서 인문이 너무 어려워요. 법지문이 어려워요. 기술이 어려워요. 영역에서 약점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고요. 특정 문제 유형에서 약점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개념 간의 연계를 어려워하는 학생, 아니면 특정 단어가 좀 빠져 있어가지고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약한 학생.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약한 지점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랑 함께, 저는 무조건 클리닉을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클리닉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제가 학생들 문제 푸는 걸 보면서 약한 지점을 적어도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찾아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본인만의 이 작품이나 아니면 본인만의 정리 방식 터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에 고3 가서도 어느 대형 강의를 듣고 아무리 유명한 강사를 찾아가도 자기가 이 지문을 정리하는 힘이 없으면 시험장 안에서는 철저히 혼자예요. 어차피 혼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해서 엉덩이 힘으로 정리한 시간이 결국 그 학생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정리 방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고안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커리큘럼 설명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엄매랑 화작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 사실은 엄매랑 화작은 이번 방학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번 방학 때는 일단 공통과목이라고 불렸던 문학이랑 독서만 어느 정도 해놔도 대단히 성공입니다. 지금 엄매랑 화작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듣지도 않고요. 또 이게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제 고2 올라가서 내신 때 엄매랑 화작을 하는 학교가 아니라면, 굳이 지금 엄매랑 화작을 투자할 가치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엄마랑 화작을 투자할 시간이 있다면 저는 수학이나 영어에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만큼 좀 이번 예비고의 겨울방학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한다라는 느낌으로 다가가야지 내가 무조건 뭐 1등급을 지금 당장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서는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걸러주는 작업을 제가 이번에 아이들하고 같이 좀 하고 싶습니다. 넘어가서 결국엔 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커리큘럼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퍼즐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예비고의 겨울특강 때는 총 두 반이 개설이 됩니다. 문학이랑 독서 심화반이라고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하프 모의고사를 풀고 문학이랑 독서의 문제풀이를 먼저 연습을 하고요. 2교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학의 작품을 쌓아 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또 제가 다른 반으로 갖고 있는 건 실전 모구풀이 반이에요. 그래서 이 모구풀이 반에서는 풀 모의고사를 풉니다. 80분 풀 모의고사를 풀고 바로 해설을 하는 그런 실전 감각에 집중한 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2 1학기 때는 내신을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내신 때 정말 성실하게 작품을 쌓은 학생하고 쌓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신 때는 내신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신은 보통 1학기 때는 문학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내신 문학 시간을 갖고요. 또 고2 여름 특강 때는 다시 두 가지 반으로 나뉘어서 독서 문학 심화반이랑 실전 모고 풀이반 이렇게 해서 쭉 갑니다. 보통 제 학생들이 고1 때부터 저랑 쭉 가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커리큘럼의 연계성도 제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학기 되면 내신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2학기 때 보통 학교들이 내신 독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신에 집중을 하고 이제 예비 고3 겨울 특강 때부터는 제가 엄매 화작 완성반이라고 해서 아예 이론하고 훈련까지도 완전히 끝내버리는 요 완성반을 운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고난도 독서 문학반, 즉 지금까지 나온 이제 문학하고 독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선별해서 아이들을 좀 고강도로 훈련시키는 반을 운영을 합니다. 또 아이의 고3 학기로 들어가면요. 제가 아이의 고3 최상위 반, 그리고 일반 정규반, 그다음에 고3 EBS 반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트랙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자기만의 어떤 정립 방식, 자기만의 정리를 방식으로 좀 체득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실까 봐 제가 매주 아이들한테 이제 정규반에서 주고 있는 이제 모고 분석지를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투트랙으로 갖고 있는 반이 문학 독서 심화반 그리고 실전 모고 풀이반이라고 했잖아요. 두 반 모두 맨 처음에 딱 반에 들어오면 독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하프 모의고사를 먼저 보고요. 실전 모고 풀이반 같은 경우에는 풀 모의고사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똑같은 모의고사를 이렇게 분석지로 줍니다. 그래서 분석지에 제가 실제로 학생이 이렇게 분석을 해온 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분석을 하는 방식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랑 같이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을 제가 먼저 정해주고 이렇게 해와라는 것보다 학생이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라면서 제가 첨삭을 해주는 방식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정착률도 높아지고요. 아이들 효율성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알게 된 사실, 그리고 내가 실제 시험을 보면서 오해를 한 사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이 기입을 하도록 제가 시키고, 나머지는 우선은 아이들의 어떤 재량에 맡겨서 무조건 매주 우리 수업에 오면 이렇게 분석지를 제출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직접 강사가 첨삭을 해서 분석지를 다시 돌려줍니다. 요거를 아이들이 굉장히 사실은 좋아하고요. 이게 지금 해온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근데 남자아이들도 이 정도로 제가 직접 첨삭을 해주다 보니까 저한테 잘 보이고 싶고 또 이 자기 거잖아요. 결국 자기 게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제가 무조건 클리닉에 잡아가지고 시키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도 이 정도로 이제 비문학 지문을 한 페이지에 요약하는 연습, 그다음에 문학에 있어서 자기가 헷갈렸던 거, 수업 때 새로 알게 된 거, 이런 것들을 정립할 수 있도록 제가 이번 방학 때 습관부터 좀 교정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주 커리큘럼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 투트랙으로 제가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업 시간은 각각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학 독서반 같은 경우에는 고3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고3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은 빼고요. 일반적인 고3 기출 문제를 섞어서 저희 학원의 자체 교재로 하프 모의고사를 하고요. 또 2교시에서는 문학 작품을 시대별 장르별로 쫙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과제의 경우에는 모의고사 분석지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감 주간지가 매주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이 주간지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감 주간지까지 이 두 권을 항상 수업 때 오면 제출을 하고 검사를 받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겁니다. 실전 모고 풀이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예 풀 모의고사를 먼저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 모의고사의 출처는 사설에 나왔던 고난도 문제로 저희가 풀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실전 감각이랑 국어 체력을 꾸준히 한번 살려보는 걸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만약에 하나만 듣는다면 무조건 고난도 문학 독서반을 듣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아이들이 고난도 문학 독서반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 풀이반을 서브로 듣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모고 풀이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적어요. 모의고사 분석지를 내는 거, 요거 하나 이제 과제로 삼고 있고요. 대신에 클리닉은 두 반 다 무조건 와야 합니다. 이제 클리닉에 와서는 그 주에 배웠던 문학 작품, 그리고 비문학 주제랑 관련된 걸로 또다시 하프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서 이제 고난도 문학독서반을 듣게 되면 우리 반에 와서 치는 하프 모의고사, 그다음에 클리닉에 와서 다시 한번 보는 하프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두 번의 하프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볼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실전 모국 풀이반까지 하게 된다면 정말 방학 내내 국어의 어떤 이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아이들이 감을 좀 확 잡고 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는데요. 이제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이제 고난도 문학 독서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 개설이 되어 있고요. 실전 모고 풀이반은 웬만하면 이제 아침 쪽으로 제가 일부러 깔았어요. 그래서 수요일 10시부터 1시, 1월 3일에 개강을 해서 총 9주 특강으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다가오는 예비 고2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목표까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카운터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 개인 연락처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연락처로 충분히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회에 뵙는 걸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